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저 공룡 탈도 쓰고 저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절박합니다. 지금 이 선거는 네. 이재명의 약속을 김남준이 지키겠다. 네.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약속들을 서둘러서 아, 빨리 이행하시는 성과를 거?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저는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연락 안 드리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연락도 없었고 정말 저는 좀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합하고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여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또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지금 핫한 지역이죠. 별로 안 핫하고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 네, 사람이 핫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준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전에는 대변인으로 인사드렸고 아 맞아요. 이번에는 후보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아유 노래하신 영상 아주 감명 있게 봤습니다. 네, 최윤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래는 진짜 왜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실 아, 거예요. 모르시니까. 왜냐면 이 조회수가 네, 진짜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이 맞아요. 모르셔서 그 최윤경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노래. 설명할까요? 그래도 한 5초만 들어볼까 봐요. 아니야 10초. 이건 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야 사람들이 돼요. 이거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남준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 출마하는 과정에서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마 민물정어의 꿈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네. 노래에 맞춰서 자체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손발이 여러분 이게 홍보를 위해서 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진짜 황당하니까 한번 보시라고 틀어드리는 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천천히 네. 나가세요. 여러분 천천히 나가세요. 자, 지금 순식간에 3,000명이 빠졌습니다. 이게 내용을 알면 감동적입니다. 아. 사실 제가 나온 부분만 저렇게 나와서 그런데 네. 앞부분에 또 시민분들 계시죠. 저기에는 이 계양의 일상을 담아놨어요. 아. 제가 이제 저기 말미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민분들 만나 뵈면 저보고 힘내라고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더 힘낼 분들은 정말 일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좀 공감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그 사탕 발림 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아,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거죠. 출연자들도 다 주민이에요. 네, 여기 다 유권자들이에요. 예. 아니 앞에도 좀 봤는데 앞에 영상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차라리 김남준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다. 저는 오히려 제 분량을 줄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모든 이거의 캠프는 그렇죠. 이거의 아주 주인공은 네. 이거의 주인공은 우리 계양 주민분들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와 여기서 윤석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오버랩이 되나요? 저는 전혀 안 되던데.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제가 네. 그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그 설 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아, 영상. 네, 네. 와 제가 진짜 그 영상으로 한 3개월 갔거든요. 그 충격이. 네네. 그거는 이제 주인공이 네. 윤석열. 그렇죠, 이었고 그렇죠. 저는 여기서 철저하게 아하. 주민분들이 알겠습니다. 주인공이어야 한다. 아 근데 노래는 진짜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보다도 일단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하고 저 정말 절박합니다. 아 그래요? 그 노래방에 자주 가셨어요? 뭐 노래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아 그래요?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튜닝을 조금.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절박했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끄는 네, 거 좋았습니다. 하여튼 노래 잘 들었고요. 네. 일단 우리 김남준 저 후보님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공천 전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에서 김남준을 선택하고 송영길을 옆으로 보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 제 이름을 걸고 정치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또 송영길 대표님이 지니고 계신 말하자면 역량과 자산, 뭐 서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당 네.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닌가. 뭐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후보와는 만남 있으셨죠? 그럼요. 네.
그리고 자주 소통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후원회장 요청 드리니까 흔쾌히 또 후원회장을 또 받아주셨고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님은 후원금이 금방 찼어요. 네. 저는 못 차서 허덕이고 있을 때 아, 그래요? 후원회장으로서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다행히 찼습니다. 다행히 마감했습니다. 우와. 송영길 후보의 파워가 그럼요. 느껴지셨겠군요. 그럼요. 자, 이번에 이제 국회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국회에서 할 일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을 위한 일들 이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실과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해줄 거라는 기대들을 아마 유권자분들 혹은 뭐 다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뭡니까? 국회가 도와줄 만한 것 중엔. 글쎄요. 뭐 그냥 남들 다 아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국회에서 일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강하실 거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뭐 비공개로 하는 네. 매일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라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당부하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관련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이 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 조금 늦었다면 그걸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더 빨리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럼 이제 나중에 국회 입성하시게 되면 그 법안 발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마 임하실 가능성이. 저도 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도 그 뜻을 열심히 전달하실 뭐 이제 예정이시고. 공식적인 라인들이 있잖아요. 소통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혹시 뭐 보조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또 저도 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혹시 요 출마하시고 나서 대통령한테 응원 메시지 같은 건 좀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연락 안 드리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연락도 없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나올 때. 예. 서로 틀어주신 건 아니죠? 뭐 그럴 사이는 아닙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날 때까지는 네. 뭐 연락 드리지도 않고 뭐 들어오시는 것도 없고 네, 뭐 이런 네. 상황이었다. 나갈 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 조금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네. 자꾸 해석들이 이렇게 붙고 하는 것들이 응원해 주셨겠지 부담스러워서 뭐. 아무튼 뭐 제 이름을 걸고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파노라마처럼 그간에 있었던 함께 했었던 순간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랑 내가 언제 뭐 할 때 만감이 교차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 근데 개항에 갔을 때 주민들이 응원을 지금 많이 해주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은 완전한 외지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평생을 성남에 계셨던 거고 다른 곳에 바꿨다면 있었죠. 네, 성남, 맞아요. 경기도 네, 이렇게 네. 있었는데 개항은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과 같이 들어갔었던 게 처음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주민들이 똑같이 요새 지금 유행하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안 되면 떠날 거냐? 하고 네. 너는 여기 얼마나 살 거냐? 네.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실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들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고 네. 어떤 동력으로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지적들을 상쇄시키려면 제가 이곳에서 첫 번째로는 실적과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쓸모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런 한 지적들을 상쇄시키려면 저는 정치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곳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끝까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나가게 되면 네. 다시 그러한 지적들이 이제 떠오를 테고 그러면 그것은 저에게 평생 이제 발목을 잡는 네네. 핸디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죠. 저는 네. 이곳에서 시작과 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현재 개항을은 우리 저 기자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민심 상황이 매우 원사이드합니까? 네, 매우 원사이드. 누구 나오시죠 거기? 아니 근데 이 개항을 해 이제 네. 김남준 후보가 58 지금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후보 3명 나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 잘 안 보이시죠 지금 19.4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 민주당 김남준 후보가 58.7 예. 그리고 쭉쭉쭉쭉 다른 후보들은 크게 영향력이 없고 지금 없다 모른다 이렇게 있는데 저거 조사할 때는 지금 총 3명이 나와 있는데 예. 무소속 후보는 없이 조사를 했었던 결과입니다. 그 근데 지금 이후에- 새로 나온 사람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 여기가 지금 개항을 해 출마를 한 상황인 이 거죠. 사람은 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근데? 왜 나온 거예요?
뭐 피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연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고가 있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저는 다른 후보들 물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후보들인데 지금 이 선거는 중요한 것이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역구였고 그러면 과연 대통령의 공약들 그 약속들을 누가 이어서 누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의 공약을 완수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지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은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김현태 전 단장은 뭐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겠다 이게 이제 슬로건인 것 같고 여기에 후원 회장으로 유동규 씨가 네. 영입이 됐어요. 이거 약간 작정하고 온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보면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두 번 여기서 보궐선거 총선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좀 극단적인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출마를 본인 이름 알리기 위한 뭐 의도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극단적인 분들이 좀 출마를 하고 한 적이 있었죠. 그 전에도. 네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곳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아마 보궐에서는. 모금을 하러 나온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여기도 동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의 심항섭 후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제 지역구였다고 하시니까 김남준은 마마보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늘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또 어쨌든 김남준으로서의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개항이면 그럼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 공약들은 제가 제시들을 하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김남준이 실적과 성과를 내면 그러한 지적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과 성과를 어떻게 빠르게 낼 것인가 네. 예,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네. 지적하실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럼 제일 김남준의 공약, 김남준 다운 공약 뭡니까? 제일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선거는 네. 이재명의 약속을 김남준이 지키겠다. 네.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약속들을 서둘러서 빨리 이행하시는 성과를 거?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역 주민분들 만나 보면 이제 우선순위들이 결정이 예, 되는데 예.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 문제. 교통.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로 가는 교통이에요. 서울로 가는 것도 그렇고 인천 내에서도 그렇고 서울과 계양이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실제로 나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걸리고 차가 많이 막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네. 여러 번 갈아타서 환승을 해서 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들을 좀 줄일 수 있게 네. 단거리로 연결되는 철도라든지 네.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철도를 새로 깔아요? 네. 오. 그러니까 대장 홍대선 연장선을 지금 대장 홍대선. 네,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 2호선 오는 거 아니에요? 대장 홍대선. 그러니까 2호선이 지금 상암동도. 대장동까지 부천 대장 지구까지 이제 오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계양까지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청라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방안들이 지금 구상 중이어서 그것들을 빠르게 이행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질 거고요. 또 GTX-D 그 Y자 노선도 네. 계양을 지나가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면 하긴 해야 이전보다는 되지만 어쨌든 가까워집니다. 한 10년은 걸리겠네요. 최대한 빨리 당겨야죠. 당겨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철도 까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버스 노선 넣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 그럼요. 뭐 1년 안에 그런 것들을 해내겠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네. 것들이지만 그거를 빠르게 진척시키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빠르게 하려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위를 가야 돼요? 뭐 상임위도 중요하겠지만 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후보로 공천을 받기 전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국토부 장관님 직접 찾아뵙고 지금 지역의 이런 상황들 현황들 설명드리고 정책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양 그 안에는 이제 어떤 독자적인 무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출퇴근을 해결할 만한 그런 곳들 많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고 있는 네, 중이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직주 근접 정주 도시를 만들려면 예, 예, 이 예. 계양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잘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가 좀 적어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왔을 때 여기에서 출퇴근도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교통, 주거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서울로 잘 출퇴근하는 문제보다는 사실 계양 안에서 출퇴근이 다 해결되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할 텐데. 그렇죠. 또 예. 계양이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힘있게 추진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 제가 공약을 네. 두 분야를 공개를 했는데 하나가 네. 교통이고 하나가 이 계양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기업들 데려오는 기업을 거. 유치하겠다. 네. 근데 진짜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하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갖고 뭐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죠. 워낙 뭐 여기저기서 뭔가 메리트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계양에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갈 만한. 그럼요. 일단은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가깝다라는 서울 장점이 가깝다. 예. 있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이 인천이라는 곳이 예. 하늘길, 물길, 땅길 다 있고 북측과도 접해 있고 예. 그리고 여기가 첨단 산업부터 도시 산업까지 다 있고 아. 그런 300만이 넘는 규모 인구가 정도의 또 있고. 컴팩트한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여기서 적용을 해서 여기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여서 네. 이곳에서 말하자면 정책들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실증까지도 가능한 네. 뭐 그런 도시여서 계양에 실증 가능한 부분들을 좀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고 그런 부분을 메리트 삼아서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그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게 이제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뭐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면 판교 테크노밸리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판교. 네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총선에 나와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계양을 제2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 이런 네네네. 공약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 같으면 이제 강남의 테헤란밸리 쪽에 있던 수많은 벤처나 이런 회사들이 네. 더 좋은 조건에 이제 또 가깝고 하니까 그걸로 많이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옥도 지으면서 가기도 그러니까 하고. 입지 측면에서는 계양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계양에도 그런 제2의 판교처럼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실 거고 거기에 맞는 충분한 뭐 인프라 같은 게 확보가 돼 있고 더 한다. 네, 조성을 해야 한다. 그것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좀 더 올리실 생각이시고. 그렇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질문이 GRDP 맞죠? 네. 계양은 어느 정도예요? 지역 내 총생산이? 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재정 자립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정 낮은 자립도가 14% 정도. 그러니까 그 인천도 낮은 편인데 인천 중에서도 낮은 그 중앙에서 상황입니다.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기초 지방 정부들이 이제 교부 단체라고 해서 네. 무교부 단체는 자체적인 그 세원으로 자체적인 뭐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이제 교부 단체들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좀 계양은 열악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양에 일단 당장 숙제는 이제 당선이 되셔야 되는 거고, 네네. 네, 당선이 돼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셔서 계양 발전, 그 다음에 뭐 계양 지역에는 이제 계양 발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당 내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의 다리 역할 같은 것도 하세요? 아니면 그거는 뭐 과거 했었던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는 못 하게 되나요? 글쎄요, 뭐 어떤 역할이든지 네. 이재명 정부 성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해야겠죠. 뭐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소통에 도움이 되고 네. 보조적 역할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 왜 공소취소 특검법 있잖아요.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집어넣는 걸 두고 네. 대통령실하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당의 입장이 약간 달랐던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돌아오시면 그 논의가 본격화될 거잖아요. 국회에서. 네. 그럼 요거는 공소취소 권한을 넣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건 글쎄요, 빼고 그거는 그냥 뭐 논란을 지금 없애는 게 단계에서 맞다고 제가 뭐 보세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지어야죠. 그게 바람직하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면 그 잘못된 게 부분은 있으면 책임을 반성과 져야 사과를 한다.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원상 복구를 해야 하고 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네. 이거를 바로잡는 전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야당과는 당연히 이제 뭐 경쟁하면서도 더
좋은 협력자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긴 할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야당의 원래 역할들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이 관계 설정은 어떻게 좀 가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잘하게 네. 경쟁을 할 수 있는 야당을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여당 안에서의 의견 차이들, 이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이라는 것이 뭐 특정 조직이어서 일사불란하게 무언가를 다 통일돼 가지고 해야만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좀 조명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여당에 여당 내부의 의견 차이가 네. 좀 과도하게 다뤄지고 조명되고 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요? 문제는 저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은 차이들이 더 부각이 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요즘 뭐 흔히 나오는 무슨 명청 갈등이니 이런 저도, 얘기들이 저는 이제 청와대 안에도 있었지만 그런 갈등 그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데 이쪽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라든지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차이들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임기 초고 여기에서 이거 반기를 들고 뭔가를 도모하는 게 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부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과거 뭐 친문 세력이라든지 과거 민주당 구민주당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저는 그게 야당 탓이다. 그게 야당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여야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잘하게 여야 경쟁을 갈등. 해야 되는데 잘하게 경쟁을 할 만큼의 수준에 못 이르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 작은 것도 좀 과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럼 밖에서 지금 뭐 수많은 뭐 정치 뭐 무슨 컨텐츠들도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역시 이 좀 작은 차이인데 이게 너무 좀 크게 부풀려져서 돋보기로 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확대해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는 당내선 혹은 뭐 청와대와는 그런 일은 없군요, 거의. 뭐 그렇게까지 이제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여쭤볼 건 아닌데 워낙 이제 오늘 어제 또 워낙 큰 이슈가 좀 돼갖고 삼성 노조 관련된 네. 이제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혹시 보세요? 글쎄요, 뭐 어려운 문제여서 지금 네. 제가 또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알겠습니다. 네. 노조의 입장도 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말했었던 그런 워딩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 글로벌 사회에서 이게 네.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서로 조금씩 지금 타협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시면서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래요? 네. 인사를 많이 새벽부터 해야 네. 되니까. 너무 비공개 밤늦게까지. 일정들도 많고 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조직 뭐 이런 데서는 열심히 잘 뛰어주고 계시고요. 정말 저는 좀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선이라는 게 갈등들도 있게 마련이고 한데 그 우리 안에서도 경선들을 치러서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경선들을 치러서 최종적으로 후보들이 선정이 되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 다 통 크게 이렇게 화합하고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여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네. 또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하니까 분위기는 더 좋겠죠. 근데 여론조사 하나밖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 좀 여론조사 좀 그게 해주세요. 하나예요?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론조사가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격전지가 아니면 언론사들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마다 꼭 우리 지역 한번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이겼었던 기억이 있네요.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지역을 띄우면 되죠. 아니 저 영상 편지 몇 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한테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지금 김지호 대변인 네. 오뚝 유세단에 지금 있어요. 네네. 같은 방에서 두 분이 일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격려의 말씀 한번 보내주세요. 화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네. 이거 저 야당 뭐 관계도 아까 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네. 야당이 요즘에 대통령 지금 선거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 하잖아요. 뭐 늘상 하는 비판일 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입장을 근데 그게 말씀해 왜 주신다면. 저는 선거 개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돌아다니면서 특히 좀 선거 좀 어려운 것 같은 지역에는 더
이게 가시면서 뭔가 대통령의 인기를 그쪽에 실어주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런 가서 비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환대를 받고 네.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 잘하니까 환대를 하는 거죠. 일 잘하는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들이 네. 더 격려해주고 네.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일을 못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의 비판 아마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행정의 수반으로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옴으로 해서 여긴 여당에 누가 뽑혀야 대통령의 행정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글쎄요. 저는 그거는 그냥 해석의 영역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야당의 참모다 그러면 지금 저런 부분을 비판하겠어요. 막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제 지표는 좋을지 모르나 실제 골목 경제에서의 체감되는 부분들은 그 많이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된다. 대통령이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것들에 신경 써달라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맞냐? 이 정책이 맞냐? 잘하기 경쟁을 하면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잘하기 경쟁 좀 하자. 네. 이제 앞으로 대변인 하실 일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면 그 대통령의 X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직접 쓰는 것과 팀에서 쓰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싱크로율이 100에 가다요. 예. 그래서 팀하고 대통령이 직접 쓰는 거가 뭐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래요. 그냥 20년씩 딱 보면 딱 착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 대통령실 역량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뭐 무슨 영상 편지 누굴 또 받아야 돼요? 아니 이제 그 하정우 후보하고 네. 전은수 후보 지금 청와대에서 같이 나가신 분들이 지금 서로 다른 그 형편에 놓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움에 처한 하정우 후보에게 영상 편지 하나. 거기도 화이팅이에요. 네. 우리 하정우 후보님은 제가 같이 안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네. 정말 역량이 있어요. 그 일 참 잘하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게 딱 어떤 과제가 딱 주어지면 그 가르마 이렇게 딱딱 타서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AI 수석실의 업무가 좀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씩 쳐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일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량을 지역에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인가 같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자고 도원결의 하셨다면서요? 전은수, 하정우, 김남준. 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구청장 선거에 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 다 살아서 만나야죠. 네, 우리 전은수 후보랑 아마 김남준 후보는 현재 조사상으로는 그래도 꽤 살아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 글쎄요, 뭐 민심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저 공룡 탈도 쓰고 저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럼요. 근데 왜 정치를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 근본적인 질문인데. 저 사실 이런 질문 안 해요. 네. 근데 김남준 대변인 제가 오래 봐왔잖아요.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남준이 결국에 이제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일을 해왔을 텐데 그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하고 싶었을까가 궁금해서. 글쎄요, 뭐 이제 질문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텐데 그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내 정치를 내 이름 걸고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대통령님과 함께 이제 쭉 생활을 해오다 보니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리고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계획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긴 왔지만. 그 대통령 어깨 너머에서 배운 것들을 저도 이어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이재명 식의 정치는 거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농담입니다. 그게 뭐 일선에서 어느 역할에서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추구하는 정치를 더 많이 이어받아서 쭉 하면 좋겠다. 그 핵심은 주권자를 중심에 놓는 정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저 이제 메시지를 쓰니까 메시지를 쓰다가
수해, 시해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니 이게 왜 수해인 거냐?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권력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주권자의 마땅한 권리인 거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게 베푸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배웠었던 것들을 네. 이재명 정치인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거기에 일원이 좀 돼서 그런 정치를 네네네. 좀 널리 퍼뜨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네. 그건 이제 당연히 어찌 보면 이제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하고 대신 플러스 김남준의 알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뭐 훌륭한 점들은 이제 배우시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썸띵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실적과 성과들이 쌓여서 결국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해서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주실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해야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이라는 건 사실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라벨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것.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실적이라면 실적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후에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그렇습니다. 지면서 뭔가 실적을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고요. 네.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자산 플러스 알파, 김남준 알파가 이제 네. 더해지는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청출어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그 이재명의 정치보다는 조금 더 세련됐는데 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이재명 합니다. 넘어서는 정치하겠다. 오늘 제목 이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개항 저 시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많이 기대들도 해주고 계시고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라는 네. 거에 많이들 동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초반에 힘있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을 이행을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도 잘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초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당 지도부까지 그리고 청와대까지 경험을 다 해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좀 훈련되어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요구하시는 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돌아다니실 텐데 정말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악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면 허리 굽히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거 먹는 게 힘들어요? 신박한데 질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질문인데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역에서 네. 계산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허리 숙여서 인사를 네. 하다 보면 아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요? 네, 네. 허리 숙여 인사하는 건 못 해먹겠다. 이렇게 제목 하나 그거는 가겠습니다. 내 취향 아니야. 내 취향 아니야. 그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허리,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죠. 계속 지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허리가 안 좋은가 봐요. 누군 또 악수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먹는 게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먹는 네. 게. 먹는 것도 힘들 수 네.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튀김 하나 건네는데 막 속 느끼해 죽겠는데 아니 웃으면서 튀김 막 같은 건 괜찮거든요. 막걸리가 진짜 힘듭니다. 막걸리. 여기서 막걸리 먹고 여기서 막걸리 먹고 여기서 막걸리 네. 먹으면 정신은 이미 가 있고 배가 너무 부른 아, 상태에 그래요? 그런 분들 그래서 실수가 나오고 막 근데 그래요. 요즘은 조금 그렇게 쓸고 나는 분위기는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막걸리가 힘들구나. 그게 또 뒤늦게 취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준 후보 인천 계양을 후보 만나봤고요. 다른 경쟁 후보는 저희가 딱히 모실 계획이 네. 없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생에 모셔요. 김남준 후보님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준 TV 구독 부탁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시면 엄청난 영상 아까 그런 네, 영상이 노- 있습니다. 노- 노래 있고. 풀 버전 있습니다. 네, 풀 버전 꼭 봐주십시오. 네. 거기 뭐 독백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독백이 아니라 인터뷰요. 인터뷰. 네. 네. 제 진심을 담아서 알겠습니다. 자, 김남준 후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